성공과 실패는 시간 관리가 좌우한다. 어제는 꿈에 지나지 않고 내일은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오늘은 모든 어제를 행복의 꿈으로 그리고 모든 내일을 희망의 환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잘 바라보십시오. 시간 관리는 시간의 가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데서 출발한다. 자신의 인생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인생을 바꾸려는 절박한 결심이 있어야 시간 관리를 익히는 것이 가능하다. 늘 하던 대로 편한 대로 살려는 마음, 그리고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에 하지 하면서 미루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인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사람의 DNA는 선천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지만 시간 관리 습관의 DNA는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욕망을 줄이는 기술. 먹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건전한 욕망이다. 문제는 욕망이 지나쳐 나쁜 결과를 낳는 데 있다. 욕망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인간이다. 욕망을 다스리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욕망을 바로 다스리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 재능, 지식, 능력, 건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현실에 만족할 때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악덕이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는 우리나라 속담은 부정적인 의미 같으나 실상은 지혜를 담은 교훈이다. 특히 현대인에게 매우 유용한 교훈이다. 한계를 벗어난 욕망에는 무리가 따른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관대함이 필요하다.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누구든 나의 처지를 알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내 가정과 내 직업을 소중히 여기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불행이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모른다는 데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행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큰 행복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손쉽게 잡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큰 나무나 단단한 흙더미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는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지켜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다. 원숭이가 살금살금 다가와서 구멍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 음식을 움켜잡고 꺼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음식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손이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사람이 다가가도 음식을 움켜쥐고 있느라 도망가지 못한다. 그저 소리만 질러댈 뿐이다. 불쌍하게도 그 원숭이는 잡혀서 식용되거나 팔려나간다.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결과 생명을 잃는 것이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버려야 할 때는 과감히 버리자.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신선한 것을 잡을 수 있는 법이다. 신제품이라면 무조건 사기, 쇼핑 중독, 수입보다 큰 지출 등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 행태는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 욕심을 줄여야 자유를 얻는다. 일상생활에서 줄이거나 제거해야 할 일에 목록을 열거해보자. 이순신은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고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어도 당장의 치욕을 씻기 위해 무모하게 전투해선 안 되며 신중하게 기회를 포착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법에서는 요행이나 만일이라는 것은 계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무릇 통솔자라면 감정에 치우쳐 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선 안 된다고 했다. 포기해야 할 것을 알았다. 그는 참으로 어찌하겠는가 라는 말을 종종 했는데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깨끗이 단념했다. 심지어 왕명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누가 뭐라고 하던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고 믿었다. 극복할 수 없으면 무시하는 것이 시간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때로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물을 단순하게 만들기. 단은 오직 하나이며 독특한 것을 뜻한다. 쇠는 완전하여 섞인 것이 없다는 뜻으로 색깔로 말하자면 한 가지 색이다. 그러므로 단순이란 순전하여 섞인 것이 없는 오직 하나를 말한다. 단순한 모습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다. 단순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이다. 역사상 뛰어난 위인들의 삶은 의외로 단순하다. 톨스토이는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단순하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일을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하게 계산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살아도 될 것을 사람들은 복잡하게 산다. 현대사회는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를 강요한다. 직장인들은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와 업무에 파묻혀 떠내려가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에 파묻혀 하루를 보내기 일수다. 그들의 입에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잡무가 왜 이리 많아? 열심히 일하는데 왜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 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일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은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는 모든 서류는 결코 한 장을 넘겨선 안 된다는 원칙을 내걸고 수백억 달러가 넘는 투자건도 한 장의 보고서만 검토했다. 스티브 잡스 또한 열정적으로 단순함을 추구했는데 그는 단순해질 때까지 쓸데없는 요소를 계속해서 제거했다고 한다. 그런데 단순화하는 작업은 단순하지 않다. 책 한 권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 과제를 해야 한다거나 카피라이터가 광고 문안을 한 줄로 작성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단순화하려면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부차적인 요소나 군더더기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또한 무엇을 빼고 무엇을 그만둘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함은 고도의 정교함이다라고 말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줄이거나 뺄 수 있는 목록이 참으로 많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일상을 단순화하는 기술을 익혀라. 독신생활자의 10가지 시간관리 팁. 장기 계획을 분명하게 세운다. 10년 단위로 직업, 건강, 금전, 사회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미래의 자기 모습이 초라하고 무력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단기 계획을 분명하게 세운다. 독신 생활자들은 가족의 통제가 없는 탓에 자유분방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쉽다.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삶의 리듬이 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항상 표준 시간표를 작성하여 규칙적으로 삶을 운영해야 한다. 매일 저녁 가계부를 쓴다. 수입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충분히 저축하도록 한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운동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이다.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하라. 시간표의 내용을 다양하게 짠다. 독신생활자는 결혼생활자에 비해서 단조롭게 살기 쉽다. 또 삶의 균형을 잃기 쉽다. 그러므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좋은 취미를 갖는다. 다양한 취미도 좋지만 현재 지위와 자아 실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취미가 더욱 좋다. 취미로 돈도 벌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독신생활자는 시간이 비교적 넉넉하므로 어학 공부, 악기 배우기, 부전공 개발, 애완동물 기르기 등을 하면 고독을 물리치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독신생활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고독에 익숙해져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금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정기적으로 만난다거나 부모, 형제, 친척과 자주 접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물론 교양을 넓히는 일에 힘쓴다. 시간을 허투루 쓰기보다는 성숙한 인격을 도모하는데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늘 위기에 대처한다. 만일을 대비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평소에 정해놓는 것이 좋다. 주어진 자유를 10분 활용하여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자기에게 맞는 시간관리법을 고안하여 실천하면 훨씬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다.
유성은 유미연 저자의 인생을 바꾼 시간관리 자아실현이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맨 끝에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시간관리법을 읽어왔는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시간관리법이 또 나와 있거든요. 본인에 맞는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깜짝 놀란 게 독신생활자는 시간이 비교적 넉넉하므로 어학공부, 악기 배우기, 부전공 개발, 애완동물 기르기 등을 하면 고독을 물리치는데 효과적이다. 아,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외로워서 고독을 물리치려고 내가 다 했던 것들이구나. 그리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책에 이순신 장군의 일화가 몇 개 나와 있는데 참 정말 리더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참으로 어찌하겠는가라는 말 자주 했다는,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깨끗이 단념했다는 이야기가 되게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서 마음에 저장했으며 사색을 통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위인전을 보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책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정말 책을 외우다시피 한 책을 계속해서 읽고 정말 마음에 새긴다는 말 그 자체를 실행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책이 몇 개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스콧아담스 책이거든요. 열정은 쓰레기다, 더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2번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에너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래요. 내가 제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또 내가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왜냐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침울하고 힘든 사람을 만나고 오면, 그리고 있는 일 없는 일 막 다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고 오면 같이 이렇게 침울해지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막 쾌활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도 뭔가 좀 쾌활해진 기분이 들고, 내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으려면 내가 내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운동하고 잘 챙겨 먹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이제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삶을 추구하는 데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에너지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좋은 습관과 반대되는 삶에는 거절을 잘 할 수 있는 용기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나면 이제 에너지가 슬슬 남는데 경제적으로도 이제 나중에 더 넉넉해지겠죠. 그때 되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을 돕고 싶어진대요. 그래서 결국 이기적인 게 이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콧 아담스가 책에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기적인 사람, 바보, 그리고 남한테 부담을 주는 사람, 남한테 짐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아까 말했던 좋은 의미의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내가 내 시간을 안 챙기고 내가 내 가족과 친구를 안 챙기고 내가 내 업무를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도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아, 쟤는 하대해도 되는 애야. 쟤의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쟤의 가족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주변의 것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내 주변의 것들을 대하더라고요. 이게 괜찮으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면 그런 칩을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죠. 어제는 꿈에 지나지 않고 내일은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 당장 나를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